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배를 가른 그룹 피프티 3인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3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나, 시오, 아란의 법정 대리인은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멤버들의 소속사 이탈을 유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 대한 공판도 시작된 상황이라 멤버 3인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 대표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만약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국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휩쓸며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도 피프티가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공식 계정을 통해 각 부문 최종 후보들을 공개했습니다. K-팝 장르에서는 K-팝 아티스트, K-팝 노래, K-팝 앨범, K-팝 투어링 아티스트 등의 부문 시상이 진행됩니다. K-팝 아티스트에는 방탄소년단 지민, 뉴진스,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트와이스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K-팝 노래 부문에는 피프티 큐피드, 지민 라이크 크레이지, 정국 세븐, 뉴진스 디토, OMG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피프티는 탑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너무도 아쉽겠지만 이미 3위는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상식에도 피프티 소속으로 상을 수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키나가 단독으로 가서 받으면 되겠다. 라인업 엄청 쟁쟁하다. 키나 기죽지 말고 잘 받고 와라. 타이밍 정말 잘 맞췄다. 이 기회에 노래뿐만 아니라 본인 인지도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키나 보란듯이 가서 얼굴 비추고 인지도 올리자. 실력도 있고 인성 좋고 스타성 있는 멤버 추가해서 활동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3명은 아직 본인들이 피프티라고 생각하겠지만 행사장 발도 못 들인다. 이 난리를 안 쳤으면 내년엔 한강뷰 아파트에서 지냈을 텐데. 흔들리지 말고 소속사를 믿고 따랐으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복을 자기들이 찾네. 일 잘 풀릴 때 사기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얘네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다든 키나를 향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트랙트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JTBC 자회사와 손잡고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어트랙트는 27일 신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스튜디오잼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K-팝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용기와 지혜를 갖고 빌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트랙트는 JTBC와 2021년 하반기 방송된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으로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데요. 스튜디오잼은 K-팝 예능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K-팝 방송, 디지털, OTT 콘텐츠 제작 및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한 음원 제작, 매니지먼트, 공연 제작을 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인데요. 팬텀싱어 시리즈, 슈퍼밴드 시리즈와 같은 대형 음악 프로젝트부터 Are You Next, 두 번째 세계 등 K-팝 예능을 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잼 이경란 대표는 K-팝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중성과 개성을 다 잡은 걸그룹을 만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맡은 바 충실히 하며 소속사만 믿고 따랐다면 정말 유례없는 그룹으로 거듭났을 텐데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3인과 이들을 빼가려 했던 더기버스의 행보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이제 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표준 전속계약서를 고치겠다고 밝히기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윤동환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장은 템퍼링이 끊이지 않는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빼가서 원래 키우던 회사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우선은 표준계약서의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회사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정산 내역서를 요청할 시 14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너무 쉽게 인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만 하면 대부분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템퍼링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 점입니다.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하려 하지만 이는 처벌이 너무 낮고 입증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윤협 회장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으로 회사의 의무는 과도한 반면에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빈약합니다. 위약 벌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예인 입장에서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고요.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조항들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에서 큰 부담입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현재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었던 PFT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그 연예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가 보니까 그 사이에 브로커도 중간에 껴있고 그런 것 같다. 이런 가처분 소송을 툭하면 하고 법으로 가져가고 하는데 원래 키워준 회사는 정말로 손해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윤동환 협회장은 이 의원의 발언 중 브로커 부분에서 유독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에 동조했는데요. 질문에 대해 윤 협회장은 최근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100% 승소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할 정도로 가처분 인용이 너무 쉽게 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용을 해주다 보니 마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연예인을 언론에 홍보하곤 합니다. 심지어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까지 하고 연예인은 큰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본안 판결에서 회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만 해주면 끝나므로 대형 기획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템퍼링을 시도하는 것을 법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회사는 연예인의 인성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답변에 이 의원은 다 손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탑 그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런 상황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겼다. 앞으로 K-팝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윤 협회장은 우선은 지적 재산권 IP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상표권 앨범에 대한 판권 퍼블리시티권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회사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국에서 매니지먼트 유통 제작 방송이 모든 업무를 독과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선진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작자, 스포츠인, 예술인, 소비자 이 모두가 문제라고 하는 암표의 법정에는 5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FT 사례처럼 템퍼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 그 일당들은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이번의 판례가 템퍼링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윤 협회장의 이야기에 이용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든 사기이든 PFT 멤버들은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멤버 중 한 명인 키나가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머지 3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것 마냥 진실을 외면하며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기버스 일당들은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3인 역시 법적 대응 암시가 담긴 전속계약 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이런 의미 없는 행보를 이어나갈 때가 아니라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진행을 앞두고 있는 본안 소송이 전속계약 해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 소송 외에도 그동안 소속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가처분에서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어트랙트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반면 멤버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 등에 더불어 해지 통보 전 안성일 대표와의 공모 의혹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트랙트가 아닌 전 멤버 3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키나는 시상식에서의 수상을 기다리고 있고 3인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손해배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상황이 바뀐 피프티 사태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해질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며 피프티의 수상을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